네, 함께 보는 즐거움 알아가는 재미 여러분의 잠매거진 2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2부에서는요. 얇은 지갑을 두툼하게 만들어주는 재테크 그리고 돈 되는 정보를 아낌없이 전해드리는 하우머니가 준비되어 있고요. 또 주말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다양한 영화 소식을 소개하는 시간이죠. 문화가 산책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2부의 첫 번째 순서 하우머니입니다. 바로 출발합니다. 네, 하우머니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실 분 소개해드려야죠. 네, 바른 재테크 상식을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머니스토리랩의 배경찬 팀장 잘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네. 근데 저를 보시면 훈훈해질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돈을 아는 남자니까. 네, 배경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줄 돈 되는 정보, 어떤 정보 알려주실 건가요? 네, 뭐 제가 항상 노님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거지만 소득을 높이는 건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현명한 지출, 소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데 네. 오늘은 좀 현명한 소비법의 하나의 그 일환으로서 요즘은 이제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겨울철 난방비 전략에 대한 노하우들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요. 지금 뭐 다들 보일러들 이미 다 틀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꼭 필요한 정보가 아닐까 싶은데 실제로 뭐 아파트, 오피스텔도 그렇고요. 겨울철 되면 관리비가 난방비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맞습니다.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쓸 때는 모르는데 막상 낼 때 굉장히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습관적인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 난방비가 걱정돼서 이제 보일러를 끄고 이제 지내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네. 그 생활에 좀 지혜를 꺼내서 그 비용 절감에 좀 힘써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우선 이제 첫 번째 방법으로는 그 적정 실내 온도를 좀 유지하시는 것이 가장 첫 번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적정 예. 실내 온도 유지. 이걸 어떤 온도가 적정한 것이면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 보통 이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보시게 되면 예. 겨울철인데도 이게 반팔 이렇게 입고 다니시고 반바지 입고 다니시고 집 하시는 분들 안에서. 있으시잖아요. 예. 그런 분들의 그 실내 온도는 적정 온도 이상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실내 적정 온도는 18도에서 20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실내 온도를 1도씩 낮추게 되면 난방비가 7%가 절감이 되고요. 그다음에 3도씨를 낮추게 되면 20%가량이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아파트에 뭐 24평 정도에 사시는 분들이 난방비를 한 20만 원씩 나가신다고 하시면 네. 이렇게 온도를 낮췄을 경우에 최대 16만 원까지 20% 정도 절감이 되니까 16만 원까지 줄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래요. 생각을 합니다. 네. 태진 씨네 댁은 몇 도? 저는 너무 높은 것 같아서 말하기가 좀 그런 26도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예. 또 아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적정 온도 저도 알아서 한번 해봤더니 추워요 이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좀 실천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괜찮을까요? 그렇게 해도? 너무 추울 것 같은데 네. 그 온도가. 일단은 결국은 체감 온도 아닐까 싶어요. 그쵸. 그래서 체감 온도인데 이제 이 체감 온도를 또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그 아까처럼 그 실내 적정 온도가 18도, 20도씨가 매우 춥다고 한다면은 네. 이제 보일러를 가동하는 순간서부터 일단 다 비용이기 때문에 네. 이럴 때는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내복을 입으시는 거죠. 근데 이 내복 입는 게 사실은 좀 생활화되어 있지가 않으세요. 근데 일단 아까 제가 처음에 강조했던 것도 이제 습관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내복 입기를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실제 내복을 입으시게 되면 체감 온도가 3도씨나 상승한다고 합니다. 네. 예, 그다음에 가디건을 또 입으시고 또 담요를 덮으시게 되면 2도씩 올라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실내에서도 양말을 신으시게 되면 요즘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양말을 신게 되면 0.6도씨가 올라가게 되니까 그만큼 따뜻함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집안에 좀 옷 좀 쌓아두지 마시고요. 예. 뭐 양말 쌓아두지 마시고 신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예. 쉽게 말해서 돈 많이 나왔다고 징징대지 말고 따뜻하게 입어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자, 또 다른 방법,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예, 이제 두 번째로 뭐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이 이제 외풍이나 냉기를 좀 차단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런 방법들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마트에 가보니까요. 네. 주부들이 막 몰려있는 데가 있어서 저도 가봤어요. 네. 네. 뽁뽁이 있잖아요. 물건 사면 이렇게 막 안에 들어있는 것들. 아. 그거 에어캡 같은 거. 창문에 붙이려고? 네, 그거 사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어.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예, 뭐 아주 척하신데요. 그 척을 하신다고요? 척하면 척이라고요? 척하면 척인데요. 아줌마라서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그런 거 잘 몰랐었습니다. 네. 그런 거 잘 몰랐었는데 이제 쭉 제가 이제 자료를 찾고 많은 부분 이렇게 좀 확인을 하다 보니까 실제 그러시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오래된 그 주택의 경우에서는 그 낡은 창틀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새어드는 그 황소바람 때문에 많은 추위를 느끼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외풍만 주변에 있는 외풍만 잘 막아도 난방비를 꽤 많이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것이 이제 창틀 따라서 문풍지를 붙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고요. 문풍지, 예. 그다음에 지금 뭐 뽁뽁이 보통 이제 에어캡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유리창 이렇게 쭉 붙여놓게 되면 밖에 있는 그 찬 공기 있지 않습니까? 찬 공기가 안으로 이렇게 스며들지 않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요즘엔 또 네. 보면은요, 아예 보일러를 끄고 네. 뭐 이제 전기 히터라든지 전기 맞아요. 팬을 돌리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이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기구, 전열기구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제 잘 몰라서 하시는데 저는 좀 요건 좀 황당한 그 행동, 액션이라고 좀 그래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가스가 기름값 아끼려고 전열기를 사용하시는 거는 더 많은 난방비를 지출하시게 되는 거고요. 실제 이제 전열기나 전기 오픈 등으로 사용하시게 되면 형광등을 수십 개나 켜는 그런 어떤 효과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력 소모가 그만큼 많아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각자 이제 그 가족들이 전열기를 이렇게 사용하시게 되면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그 비용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겪어보시게 될 텐데요. 이럴 때는 뭐 그런 것들 좀 자제를 하시고 사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전기료가 의외로 많이 나오나 봐요, 그런 것들이. 예, 뭐 여러 가지 전열기를 이제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 온기를 유지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활용하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열기를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바닥의 온기를 좀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는 두꺼운 이불이나 카펫 같은 것을 까시게 되면은 그 온기가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잠자리 우리 전기장판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거 대신에 그 물을 데워서 그 찜질팩에 이렇게 넣어놓으시게 되면 아주 그 보온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요즘 이불들 중에 그 극세사 이불 있잖아요. 예. 그게 따뜻하죠. 아주 좋더라고요. 저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온기가 아주 많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뭐 특정 상품을 제가 홍보하는 건 아니겠지만 네. 이런 것들 좀 생활 속에서 찾으시면 굳이 그렇게 많은 난방비를 지출하지 않아도 좋은 효과,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팀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살림꾼이신 것 같은데 네. 팀장님 댁에 난방비는 얼마나 나오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저희는 이번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나올 게 이제 더 걱정인데 네.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한 14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예, 절약을 저희 많이 하시는 편이네요. 많이 하는 편이고 일단은 그 예. 또 집안의 특성상 이제 맞벌이다 보니까 네. 이제 외근이 많고 밖에 나가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별로 안 켜요. 그래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이 더 있으시다고 하던데요. 네. 예. 일단은 그 많은 분들이 저도 뭐 최근에 이런 경험을 해봤지만요. 그 보일러 그 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일러가 좀 오래되면 그 관에 여러 가지 찌꺼기나 이물질이 남아들면서 이 보일러에 대한 어떤 난방 효과가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열 전도율이 이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철이 이제 다가오니까 그 보일러 관들을 좀 청소하시는 거 좋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교체까지도 좀 해보시는 게 노후화됐다면 좀 교체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까도 제가 좀 저 같은 경우는 교체를 해버렸더니 네. 아주 따뜻해지고 또 난방비도 많이 절약이 되는 그런 효과를 보게 되더라고요. 거기까지도 생각을 못했어요. 당장은 이제 돈이 네. 들더라도 겨울철 난방비를 내내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하우머니 통해서요. 겨울철 난방비 다이어트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신 백영철 팀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